셀트리온입니다. 나스닥인데요. 하락이고요. 코스피는 반등입니다. 두 지수가 서로 엇갈리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장은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 즉 횡보를 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셀트리온 연봉인데요. 고점 반락 패턴입니다. 고점에서 도지가 떴습니다. 월봉인데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봉도 기울기가 가팔라졌습니다. 일봉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반등이 있었죠. 그럼 결론은 뭐냐? 제 생각이지만 추세는 아직 하락이 주추세입니다. 예, 선차트입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인데요. 하락 추세입니다. 이큐볼륨 차트인데요. 반락하여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물대 차트입니다. 주요 매물대가 첩첩 쌓여 있습니다. 최대 매물대는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차례가 되는 매물대들도 머리 위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역시의 곡선인데요. 우하향하는 매도 보류입니다. 여기에 녹색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 노란색 화살표죠. 근데 노란색 화살표는 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일 때 이건 뭐라고 하냐면 매도 보류라는 말을 씁니다. PNF는 하락합니다. 이제부터 특수 차트들인데요. 예. 대개 다, 전부 다 하락입니다. 삼전과 MACD를 보시는데요. 추세 하락 중에 작은 반등이 있습니다. 내리다가 붉은 띠 두 개가 올라갔습니다.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MACD도 내리다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작은 반등이고 주추세는 하락입니다. 여기도 하락이죠. 그래서 반등보다는 주추세는 하락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윙 차트인데 하락이고요. 가기도 하락이고요. 렌코까지 벽돌 차트까지 하락입니다. 분산도는 12만원 아래에서 적은 거래량일 때 만들어진 일수가 많았습니다. 지그재그인데요. 하락 파동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또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아마도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후잉스팬, 기준선, 전환선, 세 번째 구름대에 못 넘은 일봉들, 세 개 다 약세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엔벨로프인데요. 반등하였으나 하락하는 중심선에 밀렸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중심에서 이거죠. 녹색띠. 그런데 이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상승한 일봉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럼 뚫고 가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다시 반락을 해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또는 횡으로 가는 약간 약한 추세가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고저선인데요. 고점을 한 차례 높였습니다. 이렇게 고점 한 차례 높였죠. D마크인데요. 고선이 지지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봇인데요. 1차, 2차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파라 시스템인데요. 이거 뭐 딴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파라볼이 나왔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ADX입니다. ADX 아래로 꺾였죠. 이거는 추세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시거 조정 라인인데요. 이건 좀 시고저 라인하고 좀 다릅니다. 네. 선이 하나 더 들어가죠. 종가선이 바로 이겁니다. 이 종가선이 하나 더 들어가죠. 어찌되었든 이제 해석은 비슷합니다. 네. 고선이 있고 시선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일봉이 아니라 푸십분봉들이 움직였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말씀이죠. 일간 2평도 시봉은 반등을 했으나 일간 2평은 하락을 했습니다. 뭐냐면 보시면 간단합니다. 시봉은 올랐습니다만 일간 2평은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이제 시고 저종인데요. 이거를 분시틱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렸고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흘간 고점을 높여봤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스 차트인데요. 반등 패턴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게 저점이죠. 이 위치가 저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패턴은 행면 패턴이기도 하고 또는 석별 패턴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온다는 건 다음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다음에 올 그 패턴은 파동은 하락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말하는 반등 패턴이라 하면 제 말이 어그러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말 맞겠느냐 이제 좀 더 보시겠죠. DMANMFI인데요. 추세가 없으나 일봉을 따라가면 반등 패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DMA는 아래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MFI는 반대로 하늘로 나르고 있죠. 그래서 추세가 없습니다. 서로 어긋나니까 서로 같아야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하지만 이 일봉을 따라간다면 일봉 상승이죠. 일봉들은 마찬가지 MFI 상승이죠. 그래서 반등 패턴이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TMA인데요. 하락 추세입니다. 금을 차트인데요. 약한 하락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물대죠. 그물대선. 그물대 외곽선인데 이 그물대 안으로 일봉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강한 게 아니라 약한 하락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어긋나는데요. 하락세가 약하게 된다는 건 추진력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봉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다음에 하락이나 횡보가 아니라 상승할 가능성도 꽤 커진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맞을까요?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거래량 지표인데요. 반등 시그널이고요.
추세 지표를 보면 상승 패턴입니다. 변동성 지표를 보시면 매수 시그널이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 기관이 샀고 외국인은 약한 매도세입니다. 종합주가지수와 싱크인데요. 2월에 코스피 상장을 했으나 동기화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동기화가 꽤 됐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동기화 안됐습니다. 이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 하락세하고 이 하락세는 비슷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이만큼 살짝 상승을 했는데 대충 뭐 비슷하게 뭐 횡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횡인데 여기도 횡으로 비슷하게 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꽤 많이 동기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공매도인데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보시면 저점일 때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급격하게 늘었다 줄였는데 여기 어디냐면 바로 상당히 떨어진 날, 급락한 날이었습니다. 급락한 다음날 올랐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하여튼 꼭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고점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락이 있는 날 공매도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퍼인데요. 퍼 수준이 아직도 부담스럽습니다. 재무제표 주요 부분인데요. 목표가는 30만원입니다. 투자 의견 및 목표가입니다. 증권사 목표가는 25만원에서 45만원 사이입니다. 저는 30만원 제시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나스닥과 코스피는 약간 일관적 추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횡보나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 차트는 하락세이나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주추세는 하락이에요. 주추세는 하락인데 잠시 반등하는 역추세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어디까지나 하락세입니다. 속수 차트는 하락이고요. 실품봉은 고점을 높여가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나흘간의 상승, 그거죠. 그 다음 약한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은 약한 반등이고 하락세가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단 보조지표는 등락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결론은 뭐냐? 반등은 잠깐이고 주로 주추세로 하락세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정리 두 번째.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전부 기대치에 시장 컨센서스에 크게 윗돈 수준이었고요. 4분기도 부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 셋. 투자 의견은 보류고요. 목표가는 30만원이고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공지합니다. 으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